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인생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들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굉장히 열광을 받았던 교수님이라고 해요.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달아주면서 누구나 알아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소중한 것 40여 개의 목록을 답글을 달아줘서 큰 호응을 얻으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들처럼 열심히 해라, 끝까지 하면 다 된다, 불확실한 그런 행복론보다는 이분의 얘기는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된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방법 1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공감이 되는 이유는 조던 피터슨의 어린 딸이 있는데 리마티스라는 아픈 병을 걸리면서 10년을 넘게 투병을 같이 하고 간호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딸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고민과 끝끝에 내린 생각과 얘기들을 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 얘기를 들면서 두 바닷가재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긴 바닷가재와 진 바닷가재는 여러 가지 도파민도 나오고 세라토닌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이긴 바닷가재는 인간의 삶과 똑같이 여자도 다 차지하고 음식도 다 차지하고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루저처럼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삶을 보게 되는 생태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움츠러들고 기죽고 초라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자신에 대해 주눅들게 되고 더 우울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싸울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의 법칙. 내일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나를 성공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돈을 얼마 벌고 빌딩이 있고 100점을 맞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판단이나 의식을 하기보다 내 기준에서 작은 목표부터 세워나가고 바꿔나가면 보이는 것이 바로 바뀐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난 돈이 없는데, 난 이쁘지 않은데, 난 잘난 부모가 없는데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의 나를 알고 나중 목표부터 하나씩 이뤄나가면 이것을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행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현재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5일 동안 마라톤처럼 결과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여행처럼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좀 즐기면서 한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밖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네 방부터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부터 치워라.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세상의 불공평,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만 본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방부터 치우는 아주 작은 예부터 시작하면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만족지연의 법칙.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나요? 우리가 마시멜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어버리면 다음 마시멜로는 없죠. 하나의 마시멜로를 참게 되면 두 개의 마시멜로가 또 생깁니다. 똑같아요. 희생하는 사람만이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좀 더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했을 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차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철학서, 종교서, 생태계, 과학, 심리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줘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면 내가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희생이라는 개념, 뭔가 재물을 바치는 개념은 그냥 내가 주는 게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더
더 나은 걸 신에게 바라는 거야. 우리가 재물을 바치는 것도 더 좋은 걸 저에게 주세요 라는 의미고, 내가 내 친구에게 뭔가 친구를 잘 대해주는 것은 너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라는 기대 심리,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 좋아하는데요. 미친 사람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미래를, 결과를 기대한다. 맨날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면서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죠. 맨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남자친구나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똑같은 공부 패턴을 가지면서 다른 성적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현재 내 방법이 틀리고 무지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정말 공감하고 제가 잘하는 말인데요. 진실만을 말하라. 근데 여기서 진실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질문이 진실이니? 네 마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거짓으로 행동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거나 또는 도망치거나 하죠. 근데 그것이 남에게도 그럴 때도 있지만 나에게도 도망치는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야 되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진실돼야 된다는 건 내 마음, 두려움, 거짓 앞에 스스로 마주서고 당당하게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해요. 친구와 막 싸울 때도 친구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사실 관계가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둘 다 스스로 인정할 때입니다. 제가 배우는 코칭에서도 내 자아와 서로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깨닫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하면 돼,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보다 솔직하게 인생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과 경제적 자유 또는 자기개발,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원리들을 계속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